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운을 바꾸는 부자의 말투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우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운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자, 어떤 말을 쓰면은 부자가 될 수 없는지, 돈도 연줄도 스펙도 없던 직장인을 부자로 만든 사소한 말투의 기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우연히 찻집에서 사이토 이토리라는 일본 최고의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이토 이토리는요, 일본 개인 납세 랭킹 1위의 사업가이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첫 만남 이후 사이토 이토리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삶의 자세, 대화법, 회사 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전수받았고, 이후 사업가로 성공해 교토의 부자 순위에 오르는 등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알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책을 쓰고요. 현재 일본 전역에서 강연과 코칭을 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그지같이 하세요, 대충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해봐야 운 좋은 사람 못 따라가니까 그냥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야지 잘 돼요. 실력을 물론 쌓는 것도 중요한데, 운을 믿고, 나의 운을 믿고 그냥 실력 없어도 시작하는 거죠. 하다 보면 실력은 쌓이니까. 그래서 이 책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자, 그럼 우리 운이 좋아지는 부자의 말투,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현재 소유한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20만 원밖에 없었던 사람이 30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어. 지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부자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라고 합니다. 자,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은 바로 이 말이래요.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재밌어하고 보람이 있는 사람은 돈이 기뻐한대요. 그 사람 돈이 막 간대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는 돈이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언제 때려칠까 그런 고민만 했습니다. 목소리 톤을 높이면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 자, 우리 톤을 한번 높여볼까요? 목소리 톤을 높이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목소리 톤을 높이면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 어때요? 지금 톤을 바꿨을 뿐인데 제 표정도 달라지는 게 제가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 말에 힘이 있대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이렇게 말했다면 그걸 느낄 수가 있대요. 근데 밝은 톤으로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목소리가 밝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소리 톤만 높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톤이 낮은 편 아니고 약간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가?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목이 아파요. 그냥 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이 안 아프거든요, 말을 많이 해도. 톤이 높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좀 저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자연스레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이유는 평범한 아주머니를 봐도 대단한 경험을 쌓은 훌륭한 여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조차도 모르는 부분을 발견해주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저의 호의를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관심을 두면 인간관계가 다 잘 풀립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애정과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요, 결론을 먼저 말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헤드라인부터 먼저 말을 하고요. 신문과 주간지를 보면 열애의 발각 뭐 이렇게 써있대요. 그러니 보자마자 어떤 연예인이 기자한테 걸렸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배우 누구와 누구가 어제 저녁 함께 식사한 장면이 점점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처럼 대화를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지 않으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하고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속 터지죠. 예, 이 빠른 세상에 기사 같은 것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데 말을 할 때 이렇게 빨리 얘기 안 하면 답답합니다. 그런 거 싫어요. 말 안 해줘. 막 이런 거.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과 부둥켜 안기가 싫습니다. 누가 내 욕을 막 했대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욕을 똑같이 하면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기분을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자꾸 쓰면 운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말을 할 때 목소리 높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솔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솔이 맞나도 모르겠어요. 네, 절대음감이 아니라 전화 받을 때도 도레미파솔 솔 맞나? 도레미파솔 솔인 이런 이게 솔인가? 네, 솔 이렇게 높이를 받으면 좋대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건가요? 피아노를 쳐봐야겠네요. 자, 보상.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작은 보상이 있대요. 이 보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쁘게 받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요. 신께서 선물을 보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는 데다가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불평까지 하다니 선물을 주는 보람이 없는 인간이군 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정말로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뭐에 당첨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이벤트 당첨, 커피 쿠폰, 책 서평단 당첨, 뭐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 운이 좋네? 나 평생 내가 운 나쁜 줄 알았는데 운이 좋네? 그래서 그런 것만 계속 시도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이 높은지를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오프라인 강의 때는 맨 앞에 앉아서 손을 번쩍 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MC가 뭐 누구 닮았어요? 이러면 막 조인성이요? 막 이러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선물을 주는 거고요. 막 박수 칠 때도 막 미친년처럼 박수를 치고 하면 이제 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선물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감사할 줄 알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야 뭐 커피 필요 없는데 이거 나한테 필요도 없는데 이런 걸 뭐 경품으로 줘? 라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자신이 없어도 자신이 있는 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자신감이 있어야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얼굴로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고 싶지 않겠죠? 수술이고 뭐고 당장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없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와 주셔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부족하지 않아요. 국내 최고의 이런 종류의 강의를 들어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운이 좋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1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제가 결혼한 지 13년 됐잖아요. 그럼 저는 만약에 육아 강의를 하게 되면 내가 이 육아를 12년 동안 하면서 연구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들 셋 낳은 육아 강의는 아마 들으시기 힘드실 겁니다. 이러면서 자신 있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죠. 망설일 시간에 일단 행동해라 라고 합니다. 이거 저와 완전 어울리는 말이죠. 제가 맨날 그지같이 시작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말 요만큼밖에 뭐가 없을 때 하면은 결과물 좀 그지 같죠. 근데 하다 보면 계속 좋아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래요.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 때문에 좀처럼 자기 생각도 말하지도 못하고 고민이에요 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상담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망설이는 거야. 이걸 얘기해볼까 말까, 이거를 시작해볼까 말까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이면서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말은요, 작은 가시가 나중에 누군가의 큰 대못이 되기도 한대요.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여자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걸. 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가 아들이었으면 네 동생을 안 낳았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TMI. 그 말이 계속 상처로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 여자는 보통 여자아이들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남자를 바랬기 때문에 남자처럼 해야지 부모님이 인정을 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이분은요, 청바지 티셔츠만 입고 다녔고요.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막 경멸하기까지 했대요. 자, 그녀가 패션에 눈을 뜬 것은요, 패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입니다. 라는 사이토 이토리, 일본 최고의 부자의 가르침을 만나고 나서 30대가 되어서야말로 바꿨대요.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고 그동안 꾸미는 데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해 놓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얽매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호감을 사는 대화의 기술, 바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앵무새 화법이라고 한대요. A군이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B가 커피 좋아하세요? 어떤 거요? A가 산미가 강한 거요. B가 신맛 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자, 이렇게 커피를 좋아해요 하니까 커피 좋아하세요? 산미가 강한 거 좋아해요. 신맛 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 사람의 몸짓과 동작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부른대요.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흔들면 나도 같이 이렇게 흔들어주고, 턱을 괴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괴고 있는 거죠. 이게 같은 동작을 하면 호감을 느낀다는 심리학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책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저는 맛집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화를 이렇게 거는 거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최근에 갔던 곳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게가 어디예요? 지금 점 찍어도 레스토랑이 따로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하면 돼요. 그럼 상대방도 이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네? 마음이 잘 맞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다음에 우리 초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애프터를 받으면서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상을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그 명상 음악들이 있어요. 막 그런 음악 얘기를 하면 그 음악도 좋아하냐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책을 또 좋아하는 분이랑은요, 최근에 읽은 책, 내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만나본 작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또 상대방이랑 저랑 좋아하는 작가가 일치가 돼요.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작가가 수백 명이니까 책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작가를 한두 명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밤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문을 잘 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나의 관심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세가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애초에 다른 사람 눈에는 험담을 들어주고 있는 당신도 같이 험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표. 자, 험담을 어떤 그룹에서 했어요. 나중에 그 험담의 대상자가 알게 됐을 때는 그때 그 멤버 중에 네가 있었어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같은 죄를 지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있으면 내게 되게 불리하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얼굴 표정이 환한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얼굴 표정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집안에 우환이 있는 표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 이런 거 되게 중요하대요. 이렇게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면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합니다. 센스 있는 칭찬이 어려울 땐 박수를 쳐라. 남을 칭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칭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박수를 치래요. 오! 와! 대박! 대단해요! 부럽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남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자기가 남에게 칭찬받는 일 또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잘 칭찬할 줄 아는 것은 대단한 재능입니다. 전 사실 남을 칭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질투 시기가 많아가지고 또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칭찬하면 내가 내려가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너 되게 예쁘다. 너 잘났다. 너 멋지다. 이 말을 못했어요. 찌그러서 가만히 있어서 쭈구리처럼. 이랬던 제가 칭찬을 잘할 수 있게 된 계기는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사소한 거에 장점을 막 끌어내서 정말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안 했던 칭찬을 아이 때문에 많이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어떤 훈련을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송이처럼 쏟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자의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된대요. 근데 마음이 빈곤해서 저 사람 잘못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망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말을 계속 평생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로얄 패밀리, 공주님, 왕자님 여러분, 온갖 좋은 일이 눈송이처럼 쏟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